안녕하십니까.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정신과 수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마치자 바로 공군구리관으로 갔다가 공군구리관 마치자 바로 미국으로 건너왔으니까 이 한국 정신의학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뭐 대개 이제 그 문화적으로는 비슷하니까 공통적인 것은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한국에서는 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미국 문화에서는 그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미국에서 처음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소위 제2의 문화적인 충격을 저는 소화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미국 가서 굉장한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겨우 이제 가라앉을만 한데 이제 한국으로 또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한국 정신의학에 내가 이제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나로서는 혼란을 겪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건강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 운동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건강과 아주 직결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 최근에 또 대학에서나 굉장히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입니다. 서로 관계가 인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뭐 부자 간에도 관계, 또 뭐 이 부부 간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또 내가 참 학교를 다니면 학교와의 관계, 뭐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또 이런 또 조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제가 제일 혼났던 것은 예를 들면 이 화병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화병 환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개념이 어느 미국 정신과 텍스트북에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한국에 가서 돌아보니까 이 참 화병인지 뭔지를 몰라도 도저히 나로서는 미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런 아주 임상군이 있다는데 저는 상당히 아주 참 놀랬고, 또 나름대로 이게 정말 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그런 참 혼란스러운 시기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 표현 문화입니다. 이 표현을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참 거절을 해도 그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그 참 화법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는요, 이 상업 문화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생긴 언어니까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게 되면은 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거절하더라도 아주 참 온화하고 은근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이런 문화가 아주 미국에는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학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눈을 둥그레 또 나를 쳐다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 화병 환자를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화날 일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지. 가령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그 시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
좀 이런 점이 저로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든가 그렇게 좀 뭐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야기는 안 하고 혼자 소가리를 앓는 겁니다. 끙끙. 그래서 참 이제 만만한 사람 만나면은 뭐 아주 참 무관한 친구라든가 혹은 또 친정의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막 정말 아주 막 정말 넋두리를 하고 야 그래서 참 이 가족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정말 견뎌냈느냐 굉장히 그 놀라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도대체 이게 이런 환자가 도대체 이렇게 한국에 많을 줄 저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 화가 쌓여가지고 병이 될 만큼 그렇게 쌓아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참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병이 될 만큼 참는다는 것은 이 미국의 문화권으로서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보면은 한국 한마디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아야 되느냐. 그런 정도로 참 우리는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문화권입니다. 그렇게 참 이 하나는 이 어감 문화권이고 하나는 표현 문화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잘못했다가는 뭐 엄청 더 큰 화병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에 걸렸다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그냥 이야기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결혼 문제에 엄청난 그 하나의 스트레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화병이라는 이야기를 미국 학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뭐 제 자신도 사실 잘 몰라서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참 초창기에는 제 자신부터도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미국 동료들에게 옳게 잘 했는지 지금 제가 그때 쓴 초창기 논문을 보면은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고 한국에 있는 선배들, 동료들이 이 박사 그거는 이렇게 이랬다. 참 많은 가르침을 받고 저도 이제 새로 이제 공부를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정말 그 한국에서 정신과를 공부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이 정말 참 우리가 이 문화가 다르면은 이 참 사람들의 마음씀이도 다르고 또 그런 그 심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 상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몇 학자들은 소위 문화정신의학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일 정말 열심히 나간 데가 문화정신의학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비교 정신문학, 다른 나라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다. 치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치료법도 물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저한테는 하나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민학회라든가 또 이 민학회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아주 뿌리 문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참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무당도 있고 아주 뭐 집신을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민학회 중심에는 보면은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그 연구를 하는 또 그런 또 학자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거기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전개해 나갈 것은 이 관계 문화입니다.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관계가 잘못되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잘못되면은 사회에서 엄청난 정말 또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정신의학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요, 이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 근본적으로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얼마간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